일단은 오늘 슬슬 이제 또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어머님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이제 집에서 에세이 쓰기 혹시 한번 시켜보신 분 계신가요? 애들 잘 하던가요? 아버님 혹시 아이 글쓰기 잘 하나요? 쓰는 걸 안 좋아해요. 아, 큰일 났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회차가 2번밖에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일단은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집에서 이 성균관대 에세이 글쓰기를 하실 때 애를 다그치면 안 돼요. 이게 성균관대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5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둘 다 잘했거든요. 근데 둘 다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제 시험을 본 거여서 사실은 둘 다 기대를 좀 했어요. 잘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 친구는 일단은 네, 떨어졌고 한 친구는 붙었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왜 떨어졌는가? 그 친구가 오히려 더 잘했는데 사실은 떨어진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더니 이 글쓰기의 약간 방향성이 약간 나 혼자 글쓰기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인성 배려에 대한 부분과 객관적인 판단이 일단은 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가 글쓰기를 할 때 하는 방법적인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 부모님들께서 50분의 시간을 다 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절대 글쓰기 보완이 안 돼서 다른 애들하고 글에 비교를 했을 때 안 늘어요. 작년에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저희가 그래도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었던 거는 글쓰기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연습 트레이닝 시킨 것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트레이닝을 시켜서 오히려 그게 더 나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 글쓰기는 50분이지만 20분의 트레이닝으로 꼭 시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다 요 GED 들어가서 이 포인트는 보셨죠? 안 들어가 보셨어요? 예, 이거 이렇게 GED에 떠 있어요. 왜냐면 GED에 2차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GED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GED 사이트는 어딘지는 아시죠? 네, 그래서 GED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건 작년도 기준이긴 한데 올해도 똑같이 GED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가 내용은 면접과 창의 인성 에세이인데 50-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의 그 면접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약간 왜 가볍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 면접에 대한 부분에 트레이닝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그냥 진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 그 수업을 한 차례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면접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 보니까 면접에 대한 이게 준비가 되어져 온 애들인 줄 알고 면접 연습 얼마나 했니?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진짜 면접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 글쓰기만 이제 보완을 하면 사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걔네들이 초등학교 3학년들입니다. 네, 근데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면접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걱정 안 하고 창의 인성 에세이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되어진 면접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소개서에서는 딱 2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산출물 부분하고요. 그리고 산출물 부분에서 이제 아이가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아이들 경험치에 대한 부분 중에서 리더십 부분과 봉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위주로 학생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작년에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의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AI에 대한 뜻 같은 것도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연습을 갖다 다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많이 물어본 애가 7개. 네, 7개. 네, 7개이고 그 친구는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적게 물어본 친구가 3개. 네, 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둘 다 합격은 했는데 질문의 개수가 아이의 합격 판단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역량 측정에 대한 부분이 올해가 좀 강화가 될 거이기 때문에, 왜냐면 서울대가 SNU 역량 평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성균관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성균관대 이 대학교하고 대학교 영재교육원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성균관대 의대가 이번에 40명이 또 늘었죠. 이게 2배수가 늘었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들어보면 성균관대 영재원마저도 이게 쉽게 말하면 이번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대, 연대,
동국대, 성균관대 할 것 없이 다 높아졌어요. 이번에 동국대학교는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애들 그 평가를 갖다 할 때 8문제 중에 2문제 과학이고 6문제 수학인데 4학년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나온 문제가 수학 무리수. 네, 무리수면 난이도가 이제 확 올라가죠. 중3 과정까지 올라가니까 3문제. 네, 그리고 함수 문제 하나. 왜 없니? 너무 리얼하게. 그래서 어머님 애들이 울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울어가지고 애들이 그걸 와서 얘기를 하는데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좀 당황을 했는데 걔는 안 울었는데 근데 그게 전반적인 경향이에요. 이번에 서울교대도 사실은 애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애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난이도가 많이 높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영재원이 사실 저희가 볼 때 이게 예전에는 그냥 좀 변별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학생을 갖다가 형평성 있게 뽑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 지금 숫자가 어머님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재 학급이나 영재 교육원에 대한 교육청, 대학 부설의 인원수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네, 그러면 대학 부설하고 영재 학급에 있는 애들까지 생각을 하면 대학 부설에서 어머님 좋은 애들을 갖다가 뽑으려면 아무래도 이 기준점에 대한 부분에 강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균관대도 아이들의 선별 과정에서 올해 기준이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자기소개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애들 어머님 그 2022년도 교육과정에서 보강되는 패턴이 어딘지 아시죠? 개정교육과정 다 보셨나요? 어디죠, 어머님? 저번에 공부하셨잖아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면 네 어머님 6년이 네 힘들어요 어머님. 진로요? 초등학생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국어가 안 돼가지고요. 네 34시간이 보강이 됐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리고 정보는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이 보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문해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을 놓고 보는데 추가가 된 게 22년도 교육과정은 비판적 질문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균관대가 22년도 그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적용을 받으면 비판적 질문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글쓰기 작성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글쓰기 작성은 어머님 이런 거예요. 리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머님이 그 제일 편한 거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오즈의 마법사를 갖다 우리 리뷰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리뷰하죠? 어머님 아까 자 다시 한번 리액션. 네. 어떻게 리뷰를 할까요, 어머님? 어머님이라면 그 태풍에 이렇게 해서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무엇을 그 작품이 말하고 싶었는지. 그쵸. 대부분은 우리가 99%가 그렇게 써요. 네. 근데 1%가 어떻게 쓰냐면요. 1%가 거기에 있는 그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 도로시나 아니면 그 깡통 로봇이나 그 개체가 되어가지고요. 그걸 비판적 스토리를 써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누구라면 나라면 이 내용을 스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갈 거야 라는 내용으로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 주실 때 아이한테 만약에 너가 깡통 로봇이라면 도로시라면 너가 이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 새로 만들어 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하게끔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설명하도록 하면 그걸 어떻게 되냐 녹음을 해주세요. 네, 녹음을 해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클레바 아시죠? 네, 이 음성을 네, 이 메모 형태의 글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클레바. 네, 그냥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너무 좋아요. 녹음한 거 다 음성으로 인터뷰해서 이 스크립트 나오고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챗GPT가요. 그거를 다 요약해서 바꿔줍니다. 500자. 네,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말한 거하고 글쓰기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쓴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많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제가 14일부터 6회차를 갖다가 어머님 보내드릴 건데요.
매주 오전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때쯤 되면 저녁이 되잖아요. 오후 때가 되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원 가기 전에 쓰게끔 시키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 학원 갔다 와서 잠깐 20분 동안 네, 시간 딱 정해놓고 쓰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아이가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 하게 되면 또 급해지니까 여유 있을 때 20분 딱 주고 네, 쓰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거는 전년도에 그 D-Day로 썼던 주제와 내용은 올해는 안 쓸 겁니다. 네, 왜 안 쓸 거냐면 올해가 어머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작년 거에 대한 지구온난화 기후에 관계되어진 이슈는 올해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주제를 또 바꿀 거고, 자, 그 다음에 에세이 자체는 이제 문제 해결 역량하고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요거 살짝만 넘어갈게요. 네, 이게 에세이 작성인데요. 네, 이거를, 네,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갖다가 하고, 네, 그 수업한 내용을 갖다가 한 20분 내로 적어서 아이가 보내준 거입니다. 네, 근데 이 정도를 20분에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들이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20분 내로 쓰고 나서 그 20분 내에 이게 다 적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이 수정을 갖다가 가르쳐 줘야 되는 이유는 자기 글이 완벽하지 않은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초안을 작성하고 나서 이제 2차 내용에 대한 보완을 갖다가 하는 게 20분인데, 왜 보완을 하냐면요. 기승전결이 안 맞아요. 네, 애들 대부분들의 글들이. 어머니 작년에 그 학년 고학년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사업가가 돼서 사업할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시오예요, 어머님. 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뭘 알겠어요. 사업의 계획서를, 사업의 가짜도 모르는데. 어머니 애들 요새 애들 유행하는 문해력 테스트가 있어요. 네, 어머니 혹시 고가도로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그쵸? 근데 애들이 해석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 네? 네, 고가도로인데 어저께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고가도로. 네, 이렇게 나와요, 어머님, 애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힘이 세면 아버님 뭘까요? 아빠가 힘이 세요. 그러면 애들은 뭐라 그러게요? 정말 저 그거 어저께 듣고 한참 지난 얘기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힘이 세를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해보세요. 네, 부가세예요. 네, 네, 애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하니까 또 뭐 있었죠? 아니 그거 말고, 예? 아빠 2명 힘이 세면 뭐, 네? 아빠 2명 힘이 세면 뭐냐고. 그건 뭐예요? 부가가 같이 세.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오.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에세이에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잡아야 돼요. 네, 은어를 갖다가 약어로 쓰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네, 제가 이거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로 은어처럼 특히 3학년 애들이 좀 심하고요. 네, 4학년, 5학년 애들은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3차에 그래서 어머님 이거를 보고 내가 자기도 모르게 쓴 어휘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어휘나 상대방의 배려가 없는 어휘이면 안 되니까 그 어휘에 대한 점검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여기 성균관대가 좋아하는 건요, 고급 어휘예요. 성균관대가 항상 목말라 있는 게 뭐냐면, 성균관대에는 좋은 애들이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1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1년 하고 나서 우리가 마무리 짓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는 그냥 그렇게 흐름을 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좋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1년, 2년, 3년 차의 교육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약간 중간 이상에 대한 부분의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있게끔 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선발되어진 학생들의 컨디션을 보니까 매우 좋은 거죠. 성균관대가 올해 욕심을 많이 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보다 컨디션 진짜 많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거 어머님 아시죠? 구측 달리기. 예전에 이거 저희가 그 카네기 교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애들한테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면 글쓰기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면, 글 쓸 때 애들이 제일 이제 약한 게 뭐냐면 두리뭉실 쓴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어머님 제가 어머님 저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시니까 놀리지 마시고요. 네. 저를 한번 그냥 어머니 표현해 보시겠어요? 뭐 남자다 이런 거 말고요. 얼굴이 뭐 크다 이런 거. 네. 구체적으로. 네. 어머니 집에서 애 연습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보세요. 괜찮아요. 뚱뚱하다 다 돼요. 네.
곰상.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이틀 전에 했습니다. 네. 네. 항상 웃으시는 느낌이고 네. 말투가 그러니까 센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고 자, 여기까지요. 자, 어머님.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외형적인 걸로. 네? 외형적인 걸로 제가. 네, 그럼 제 속까지 어떻게 보시겠어요? 겁나요. 네, 가끔 가다가, 네. 그동안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조금 뭐 보신 게 있으면, 네. 지금 입으신 옷은 까만 스웨터의 안에 주황색 네. 와이셔츠, 네. 검은색 넥타이를 하셨고 청바지를 입으셨고 네. 그다음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네. 안경을 끼셨습니다. 네, 이게 어머님 여기다 조금 더 해드리면 흰색 운동화의 나이키와 거기에 있는 부분은 주황색인데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은 흰머리가 좀 보이고 얼굴은 네, 약간 이렇게 상기되어진 것 같은 그런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글을 적은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는 애가 아니고요. 평가자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보는 건 내가 보고 글을 갖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본 평가관이 그 글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모인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글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을 때 여기 오늘 오지 않은 아이들의 구체적으로 글을 적을 확률은 정말 어머님 5%도 안 돼요. 네, 그건 적어보면 그 글을 쓰는 감각이 타고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말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주제든지 간에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까 그 사업가에 대한 부분의 주제가 나왔을 때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있지만 자, 저번 월요일 날 한 주제예요. 마카롱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해야 될 건가. 근데 마카롱 가게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 여기다가 저희가 할 때 애들이 다 맛있으니까 사람들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 이것까지는 해요. 마케팅 중요한 게 요새는 대세니까. 근데 어디서 마케팅을 할까 물어봤더니 애들이 네, 정말 조금 약간 네, 쉽게 알아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디일까요? 네? 어디요? 아, 인스타는 애들이 인스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마케팅을 안 하겠대요. 네. 학교? 유튜브? 아, 자기 집. 내 집이요? 집에 아니에요. 어머니 애들이 정말 현실적이어서 저는 그 감각이 놀랐거든요. 음식점이 많은 사무실 거리. 근데 이유가 뭘까요, 어머님? 이유가. 저 그 얘기를 네? 직장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밥을 먹고 그 부분에 단 후식으로 디저트를 먹는 걸 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커피를 사거나 아니면 중간에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단 거를 원할 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요구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거리에 대해서 네, 그 공간을 갖다가 설정할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마카롱을 직접 사지 않아도 그래서 마카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당연히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 유동 인구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거기다가 좌판을 깔아놓고 이거 맛보기로 한다고 해도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3학년짜들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방법적인 것만 알려주면 되고, 그다음에 마카롱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니까 실제로 마카롱의 판매 개수와 그다음에 이 연단위 판매 개수까지 하게 되면 내가 1년에 얼마까지를 벌고 그 2호점의 프랜차이즈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애들한테는 설명해주면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그렇게 하고 1인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다인 사업을 할 건지 그것까지 애들이 이제 현재 3학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올해는 네, 너무나도 아이들이 그걸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가 문제는 영재원 시험 문제에서 성균관대뿐만 아니라요. 아이들한테 그 과학 토론대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들, 매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달성이 가능한 것들, 1년,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의 매출을 갖다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학생들이 그 부분에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약간 돈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내 한 달에 100만 원 팔 거다. 근데 사실은 100만 원만 팔아가지고 임대료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주면 돈의 사이즈는 커지죠. 그 대신 사업적인 부분에 할 때는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실 게 금액을 정해주세요. 제일 좋은 금액이 얼마냐면요. 1,000억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천억을 써본 경험이 없고 저희들도 없지만 같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이유가 있어서요. 그리고 그 부분의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노복 개발비는 뭐 1,000억이면 가뿐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규모를 저희 어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딱 좋은데 왜 1,000억이 쉽냐면 1,000억이라는 걸 했을 때 이 초등학교 3, 4, 5학년이 가장 어려워해요. 네, 애들이. 그냥 1억, 2억은 너무 쉽게 써요. 네, 근데 1,000억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규모적인 부분에 대한 거 사이즈를 좀 키워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달성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면서 측정이 가능한 수치를 넣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갖다가 내가 올릴 수 있는지 사업가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간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규칙 달리기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저희가 몸무게를 갖다가 살을 빼는데 제 몸무게가 100kg이거든요. 근데 100kg을 네, 2주 안에 달리기 운동으로 2kg을 꼭 체중 감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저 2kg 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전자레에 맞춰서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작성을 하실 때 제가 12줄을 갖다가 보내드리고 5학년들은 18줄을 보내드릴 텐데요. 그 12줄과 18줄의 의미는 초등학교 3학년은 500자지만 초등학교 5학년은 800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줄을 갖다가 하는데 보통 애들이 한 줄당 기본적으로 한 많이 적으면 40자에서 50자 정도를 적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글씨가 작기 때문에 그 칸 채우기만 하더라도 네, 충분히 800자를 내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왜 그러냐? 글자 수를 다 세고 있어요. 네, 감으로 그 글자 수를 내가 알아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줄을 갖다가 긋고 네, 그 부분에 이 칸을 네, 써내려갔을 때 이게 몇 글자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예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여기서 이제 그 감각을 갖다가 알려주기 때문에 애들이 빨리 쓰고 쓰는 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그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채워야 되는 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제가 이번에 그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을 8월 달부터 애들 이제 6회 수업으로 진행한 반들이 2반이 있는데요. 애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건의 발단이 있는 에세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특히 사회적인 경험과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 받아들이는 어떤 지문상의 글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문상에서 꼭 어떤 영재원이든 어떤 글이든 간에 꼭 빼놓지 않고 이제 주어지는 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그 글에서 사건의 정의를 갖다가 꼭 찾아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건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자기가 거기 있는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더할 수 있으면 네,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건에 대한 정의를 갖다 했으면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갖다가 찾는 데에 네,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 글에서 그 만약에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가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실 빙하가 녹아서 지구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강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빙하가 녹으면 이게 결국은 이게 얼음이고 물이잖아요. 이게 물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 바다 농도가 어떻게 되죠? 덜 짜지죠. 근데 문제는 덜 짜지면 바다가 안 가라앉아요. 근데 바다가 안 가라앉으면 그 극지방에 있던 차가운 물이 적도지방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극지방에 있던 그 물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밀도도 알아야 되고요. 농도도 알아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물어보는 형태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해석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해서 좀 아이들이 그냥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 지식으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대안점을 갖다 찾아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막을 수 있는 대안점은 뭐죠? 어머님 뭘까요? 지구 온난화의 대안점. 탄소 중립. 네, 근데 사실 그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개 국가 중에 단 한 국가도 지킨 나라가 없어서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하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유럽에 있는 부분에 그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자동차 수출이 안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수출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돼서 수출에 대한 제한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출은 올해 역대급을 찍었다고 나오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안점을 갖다 찾아야 되니까 탄소 중립도 탄소 중립이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그걸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애들은 결국은 뭐냐? 주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풀어나갈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머님 진짜 글쓰기를 아직 지금 금요일 반하고 토요일 반은 못 봤지만 월요일 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른 친구들도 상당히 잘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의 그런 방향점만 알려주시면 쉽게 대안점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사건의 발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요. 대안점까지 적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의 예측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대 효과에 대한 예측을 왜 해야 되냐면 이 대안점을 갖다가 본인 주장한 거에 대해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어떤 미래에 대한 결론을 가지게 될지를 본인 스스로가 예측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글 마무리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적은 글을 본 상대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될 수 있어야 되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성균관대 에세이 쓰기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딱 그냥 결론을 지어드리면 일단은 그 에세이에서 객관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조금은 더 비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리뷰, 비판적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쓰는 글이 아니고요. 평가자를 위한 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 이거를 갖다가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님들 그날 이제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저녁 식사를 갖다가 먹은 느낌에 대한 부분을 글로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해주세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글을 갖다가 한 단계 더 없애서 너가 적은 글을 본 내 마음은 어떨지 그것까지 거기에 꼭 적어줘. 네, 이거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어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이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편한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시험장에 가서도 좀 알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남은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직장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바로 씻고 나오셨는데 발냄새가 안 지워진 거죠. 네, 근데 발냄새 때문에 이제 애가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글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그걸 적어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님이 멋지게 도와주셨더라고요. 네, 그 아버님이 그 아이의 발에다가요 냄새나는 김치 국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묻혀가지고 실제 본인이 그 경험을 해보도록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글을 되게 잘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런 부분에서 이거 쓴 거 가지고 이제 에세이 쓴 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면접에는 안 나오지만 그 면접을 볼 때 아버님들이 아이들 면접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정면에서 대부분들 이렇게 어머님들이 촬영해 주시잖아요. 근데 촬영을 옆에서 해주세요. 네, 이게 카메라가 있으면 이게 정면에서 찍지 마시고요. 옆면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게 서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만 찍지 마시고요. 옆에 라인을 다 찍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굉장히 태도가 바른 친구이지만 수업 시간에 태도 바른 것과 면접을 볼 때 태도가 바른 건 다르거든요. 근데 면접을 볼 때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무너져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슬 늘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 태도를 좀 바로 잡아줘야 되고 자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어머님 저희가 초등학생들 영재교육원 면접에서 일단 기본기의 순서는 이게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이거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의자 있는 부분의 앞에까지 가서 서가지고요
직접 보고 아이디 컨택한 상태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도록, 네, 똑같이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예절 교육하고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 꼭 인사를 시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재원 면접이 단순하게 이제 그냥 저희가 애들이기 때문에 서투른 면접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형식을 지켜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한 열흘간 훈련이 되면 이게 언제까지 영향을 주냐면요. 특목고 면접, 대인 면접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게 영재원이 초등학교 입시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한 번의 입시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중고등학교까지의 입시를 모두 다 이제 경험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단추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여기 4학년, 5학년도 있지만 그 3학년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지금 현재 영재원에 이렇게 사실은 내몰았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부모님들이 가지실 수 없는 경험치를 올해 가지시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그런 경험치가 있으면 사실은 어디 뭐 대회를 나가서도 그다음에 어디 입시를 갖다 한다고 아이들이 했을 때도 다른 기타 어떤 부분에 대한 학원에서의 전전긍긍, 학원을 이렇게 뺑뺑이 도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원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면접에서 오는 친구들의 그런 성향을 갖다가 보면 사실 영재교육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들 다 잘해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걱정은 없고 영재원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 특히 대학부설 영재원은 걱정이 없지만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약간 좀 적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 할 때는 그래도 대학부설보다는 조금 약간 근데 일반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영재원이 성균관대 영재원이라고 해서 너무 이게 지금 서울교대 지금 다 지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쪽 다 되시면 선택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영재원 되고 나면 혹시 내가 아쉬움이 남는다. 근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의 영재교육원은 서울교대도 연대도 서울대도 2차 영재교육기관화 될 거기 때문에 이 성균관대 기본 발판으로 해서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양쪽에 있는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과 그 다음에 영재학급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그 대신 영재학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영재 그 학급을 지도하실 선생님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부터 지금 줄고 있고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목동하고 강남권 빼놓고는 지금 이제 물살 탈 것 같거든요. 강서 발산도 엄청 인구가 많은 데인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지금 줄고 있고 애들 숫자가 1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뉴스에는 하나로 나왔는데 150명대 정도 되어지는 학교가 5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강남 대치동하고 목동은 줄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최근에 여기 대치인가 대동가 어딘가는 38명이었던 학년이 23명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반에 그 정도로 이제 줄게끔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올해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건 사실 제일 적합한 기회. 그리고 바뀌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 애들한테 요구하는 역량치가 있는데 그 역량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공정성은 영재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영재성 발달 기록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니 생기부는 다 똑같잖아요. 생기부 왜 똑같을까요? 생기부 똑같은 거 나중에 어머니들께서 생기부 오픈할 자신이 있으시면 생기부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친구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머니 근데 왜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배우는 과정이 다 똑같아서요? 네? 네. 해시태그라서 그래요, 어머님. 해시태그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5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내용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면 거기에 생기부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는 도움이 되겠죠. 그게 바로 영재성 발달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영재고나 이런 과거 형태는 영재성 발달 기록부밖에 없어요. 생기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할 때 애들이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입시를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내가 글을 적을 때는 항상 입장에서 상대방이 보던 글 입장에서 적어주도록 그거를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24학년도 주제는요, 어머님, 사업계획서와 지구온난화하고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은 네 글자로 압축이 되죠. 어머님, 혹시 인공신경망 단어
네, 떠오르시는 거 없으신가요? 그 일론 머스크, 네. 네, 뉴럴링크가 있죠. 네, 뉴럴링크가 이제 그 사업화가 되게끔 되면 뭐 저희가 핸드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저희 초능력이잖아요, 완전. 네. 서로 얘기만, 눈만 바라봐도 대화가 가능한 네,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인데, 인공신경망은 작년에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것들을 연관지어서 써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놨는데, 올해는 네, 25학년도 주제는 사업계획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건 항상 넣고 있고, 올해는 이제 과학적인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흑에너지하고, 암흑에너지는 이제 블랙홀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 암흑에너지에 관계되어진 이슈들이 24학년도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흑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글들이 많아서 암흑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2회차 수업 때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진화입니다. 사실 지금 모든 그 과학의 이슈가 인공지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진화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진화에 대해서 저작권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공지능의 그 진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의 창의적인 영역들을 이제 그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아주 유명한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죠. 네, 흑백. 네. 보셨나요? 마지막? 네. 보셨어요? 누구예요, 언니? 저 못 봤어요, 아직. 스포를 좀. 그래요? 네. 그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뭐 이렇게, 네. 네. 근데, 맞나요? 네. 최현석 씨는 6개월 동안 웨이팅 자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내년이나 돼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네. 벌써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흑백 요리사의 맛을 인간이 보잖아요. 기준치가 다르잖아요. 객관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객관성을 갖다가 기하기 위해서 맛을 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맛을 갖다가 보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판단을 아이들이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맛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그것마저도 올바른가?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거는 좀 애들이 이 맛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것에 대한 자극을 갖다가 해석을 하게 될지 사실은 근데 좀 더 쉬운 건 인공지능이 맛을 갖다 느낀다라고 하는 건 맛에 대한 알고리즘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맛이라고 하는 걸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도 또한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주제들이 어머님들 다음 주부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 대한 연습을 갖다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이 스마트 기기 학습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가 이제 그 디벗 활성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성균관대가 이제 인문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바로 내거든요. 스마트 기기 내년에 애들을 다 주실 건가요? 전자교재화 되면? 오늘도 제가 보니까 옆에 있던 아버님과 어머님 아이 놓고 속상해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던데 스마트 핸드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사주실 거예요? 아버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흐름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내년에 안 싸울 자신 있으세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아이하고 말고요. 어머님하고. 그게 제일 걱정. 오늘도 아버님이 직접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아버님이 화가 나신 거거든요.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냥 교육 학생용도 쓰는 것 같고 네. 관련 영상 같은 것도 볼 때도 있는 것 같고 따로 그렇게 관여는 안 하시고. 근데 제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 약속을 해서 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게 잘 안 지켜지긴 하죠. 아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용할 것 같아요. 왜요?
다른 부모님들은 전적으로 90%가 다 반대하신다고 네, 어머님들 카톡방에서 지금 네, 반대 운동 일고 막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근데 왜 찬성하신다고? 많이 찾아가지고 이용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저는 제가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은 이 방법을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티처스의 IQ 138 수학 천재 이거 보셨죠? 네, 근데 그 친구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11시간 동안 그걸 하잖아요. 근데 제재를 가족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재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릴스를 보다가 그 글귀를 봤는데요. 밥을 먹을 때나 대화를 할 때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거 들고서 얘기하는 이 순간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강조를 했냐면 식사할 때에도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서로 각자 다 딴 데다 놓고 식사에 집중을 하는 형태로 가족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어떤 문화 그리고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핸드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실제 운동으로 같이 해보면서 그 시간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약간 유대감을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바꿔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가르쳐 드리냐면 핸드폰을 사실 자제하기는 힘들어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핸드폰보다 더한 게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 핸드폰보다 더한 건 아까 그 링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삼성에서 링이 지금 뭐 실패다 이렇게는 하지만 2차적으로 어머님 그게 만약에 홀로그램화 시켜서 나오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안경에다가 그냥 장비 갖다가 깔면 네, 이거 터치만 해도 바로 안경이 네, 작동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핸드폰에 대한 건 저 기기는 이제 한계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이 어머님 얼마나 똑똑해요. 어머님 공심폰이라고 해서 애들 그 와이파이 안 되는 폰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어머님 애들이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왜요? 모르셨어요? 알고리즘을 어머님 애들이 다 깔아가지고요. 그 알고리즘을 네, 키면 네, 실질적으로 와이파이가 안 되는 폰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네, 그러려고 어머니 코딩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맞잖아요, 어머님. 네, 그러다가 이제 좀 꿈이 커지면 애들이 꼭 거기서 뭐라고 하냐? 저는 화이트 해커가 될 거예요. 네, 네. 아, 맞잖아요, 어머님.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화이트 해커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애들 쓸 정도의 레벨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기기의 학습에 대한 어떤 약간 정당성에서 자기의 경험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이거 대안점을 좀 찾아주는 형태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좋겠어요. 아까 그 가족의 그 밥 먹을 때나 그런 이제 운동할 때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 형성으로 스마트 기기 학습에 대한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25학년도에 대한 예상 주제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어머님 제가 오늘 자료가 좀 급해서 이제 못 드렸는데 저기 어머님 이거 있잖아요, 어머님. 예, 이거. 근데 저희가 이거는 제가 미래탐구 할 때 미래탐구에 있을 때부터 쓴 이 종합 테스트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서울교대 수업 하실 때 그 스넬라라고 하는 거를 받아보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거기에 점수표를 어머님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그걸 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객관식 체크가 됐을 때 몇 점이 어머님 저기 넘어가야 되냐면 이 점수에서요, 어머님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거는 38점 기준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됐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다 넘어가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로 38점 이상 넘어가는 애들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말을 못하는, 혹시 말을 잘 못해서 걱정이신 분이 계신가요? 남학생인가요? 그러면 말을 하게끔 하면 되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어머니 왜 그러냐면,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반은 그러니까 면접자가, 그냥 면접관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강의실에 있을 거고, 네, 다 김미경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여은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저희 새로 이제 그 면접관을 오시는 분이 강의실에서 면접을 진행해 주시고요.
예, 제가 중간에 애들 컨택하면서 애들 계속 돌릴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보고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름 한 번만 얘기해 주고 가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혹시 말을 잘 못해서 걱정이신 분. 네, 솔직하게. 네, 알아요. 네. 근데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포인트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고쳐드릴게요. 네. 또, 네. 안 하지 않아요, 어머님? 네. 어머님, 저기 혹시 포카를 사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그 포카 말고요. 네. 포토카드. 네. 포토카드 한 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애가 파악이 되면, 네. 그걸 적절하게 이용이 되면 딱 좋아요. 네. 이게 그 포토카드가 뭔지 아시죠? 네. 이게 뭘 먹어야 보내주는, 네. 그 포토카드. 근데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다들 고민이더라고요. 또 다른 것도, 네. 혹시 다른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 계십니까? 네. 저희 아이는 여기서 다녔던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네. 얘가 낯선 환경이나 낯선 데를 가면 그거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말을 평소에 잘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낯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어머님을 보니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이거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머님이 말씀을 잘하시면 아이도 말을 네,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과묵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는 과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게 집에서 있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애들이 말을 잘하는 환경으로 또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걱정보다는 잘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말을 갖다가 저는 이제 정말 걱정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날 이쁘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말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구체적으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걱정했던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어머니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보내시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게 면접은 어렵진 않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말 잘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글쓰기에 대해서 과신한다는 거.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2회 만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담회를 통해서 부모님께 협조 요청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사실 2회에 다 끝낼 수 있으면 사실 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약간 이벤트격으로 해서 애들 그 이제 특강 형태로 하게 되면 그날은 에세이 쓰기 모의 대회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강의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면접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16일인가 19일 이렇게 2번 하려고요.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네. 원래 1시부터 4시까지 수업이 원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끝나고 그 시간 그거 끝나고 뭐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있는 애들은 그 앞에 타임에 좀 더 일찍 와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때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목요일 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애들이 이제 그 목요일 날 와가지고 또 하게 되면 다른 학원들에 빠져야 돼서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시간적인 걸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네, 하게 됐어요. 네. 2회 다 다른 프로그램인 거야? 아니면 2회 하는 다- 하시는 이게 그 수요일 날은 이제 시간적으로 똑같이 모의하고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번밖에 못 돌아가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쿠션을 더 주려고 한 거예요. 서울교대 때하고 서울대에 있던 그 학부모님들이 이게 저희들 그 진행했던 거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이제 정규 반의 운영 형태로 6회 이렇게 수업을 갖다 진행하는 거 말고 별도의 그런 특강 통해 가지고 애들이 모의고사를 몇 번 봤거든요. 많이 본 친구는 4번 봤어요, 형님.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갔는데 긴장을 안 하니까 그게 너무 애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긴장이 많이 되면 가서 이렇게 나중에 오면 진짜 손이 오면 하얘요. 이렇게 손이 하얘지니까 애들이 이제 얼마나 긴장하고 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특강을 갖다가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2번 하려고 해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강의실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그 돌아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좀 더 오셔가지고 강의실 다 들어가 있고 중간에 분배해서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모의고사는 30분이면 돼요. 나머지는 다 면접할 거예요, 어머님. 네.
네. 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성균관대 면접이 네. 그 교수님들이나 면접관님이 몇 분 계시고 아이들 몇 명씩 들어갔는지. 작년에 둘씩 들어갔고요. 면접관은 교수님이 안 왔어요. 네, 거기 박사 과정인지 아니면 이렇게 거기에 영재원에 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면접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작년에 어린애들은 면접관 선생님이 되게 부드러우셔가지고요. 선생님 때문에 애들이 면접을 편하게 봤다라는 얘기를 했고, 5학년이 약간 조금 면접이 좀, 이게 이렇게 질문이 조금 약간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간 면접관이 서로 다르셨는데, 3학년은 애들 어리다고 생각해서 좀 배려를 해주신 건지 많이 부드러웠고, 5학년은 질문의 어휘 난이도가 좀 있어서 잘 이게 몰라서 약간 애들이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긴장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올해 애들은 긴장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올해 어머님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원래 칭찬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칭찬하는 거에 걱정이 조금 없어요. 네, 월요일날 컨디션을 봤을 때는 월요일 반 애들은 1명 정도 빼놓고는 네, 다 잘해요. 네. 이게 그래서 어머님이 엄청 기계적으로 연습시켜서 보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요일 반, 이제 금요일 반 이제 애들 이제 들어오게 되면 금요일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이제 오히려 월요일 반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알차게, 네, 그 대신 애들이 만약에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한테 보내달라고 했고 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애들도 네, 그 반에 이번 주에 못 담으면 다음 주 금요일날 담아서 한 차례 더 해주고 보낼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월요일날, 금요일날에 원래 그 과정이 좀 설정이 돼 있던 때라서 네, 그건 조금 네. 네. 또 다른 거, 네. 수업 관련 그 영재원 수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 네. 상태가 이제 인문사회 쪽에서 약간 융합적으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수업은 어머님 제가 이제 그 페이퍼로 글쓰기에 대한 부분에 주제를 주는데요. 애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대한 시간을 10분을 줬어요. 2시간짜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10분을 갖다가 주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애들 또 10분을 또 연장해서 줬어요. 한 번은 제한을 끄는 이유는 애들이 이제 좀 어리니까요. 집중도가 처음에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집중도를 갖다가 이제 시간의 촉박거리만 한번 재고 그다음에 10분을 주면 그 안에 500자 정도 씁니다. 어머님들은 이제 아버님들이 500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만 애들이 그 힘이 있어요.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쓰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니면서요. 그 글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구축 달비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뭘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알려주면 이게 순차적으로 써요. 월요일 반은 제가 그 애들이 적었던 페이퍼를요. 1번부터 8번까지 학생들 페이퍼를 다 복사해가지고 다 공통적으로 나눠줬습니다. 집에서 아마 보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보신 부모님들이 왜 보내드렸냐면 내 아이 쓴 거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다른 애들이 같은 반에 있던 친구들이 어떤 관점에 똑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표현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재원 수업은 애들이 적으면 수업이 안 돼요, 어머님. 오히려 많으면 수업이 잘 돼요. 이유가 빨리 보거든요. 빨리 보고 빨리 익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어서 그 부분에서 애들 쓴 거를 제가 또 토요일 반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반도 마찬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뭐 인원수 노출되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그거 에세이가 작성이 된 거를 빨리 봐야 3학년 거, 4학년 거, 5학년 거를 보면 눈이 한 번에 트이거든요. 어머님들이 백날 옆에서 뭐 이렇게 야단치셔도 안 되는 게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게임 끝이에요. 네,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작년에 그 서울교대하고 그 소프트웨어 과정하고 성균관대 동시에 붙은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올해도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3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학원에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3, 4, 5학년 과정이 20명씩 선발이잖아요. 2배수씩 뽑았으니까 120명이잖아요. 저희 학원에 40명 정도 와 있어요, 형님. 네. 예, 그러니까 30% 정도. 네. 근데 40명이면 올해 약간 이제 가능성 작년 기준으로 80% 생각하면 3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붙으면 좋겠지만
네, 그게 또 저희들 마음같이 또 되는 게 아니어서.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그 성균관계 에세이는 한 문제인 거예요. 네. 한 문제에 관해서 50분. 네. 선택이 아니라 다 똑같이 수업. 아, 3학년, 4학년, 이게 저학년 주제하고요. 고학년 주제하고 좀 다릅니다. 네, 5학년은 800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할 때는. 네. 근데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500자, 800자 차이 안 나요. 칸이 부족해서 못 쓰지. 네. 혹시 에세이 쓸 때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것도 가능해요? 한쪽에다가 그림 그리고요. 부연 설명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수에다 포함되는 아니요. 글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이의 그런 약간 성향이라서 주제 자체가 이제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을 갖다가 써가지고 내용적인 부분에 이 박스로 두고 옆에다가 이렇게 예, 쓰셔도 돼요. 네. 그 대신 그림의 크기가 허황되게 너무 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박스를 어머님 이게 보통 5cm, 10cm 이 정도로 규격을 정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리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네. 다음 주 추가 수업은 몇 시예요? 수요일 날 수업을 네, 그때 이제 하게 되면 저녁에 5시부터 네. 8시.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시간에 어머니 가한인데요. 그게 왜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들 그 도움 요청한 선생님들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하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은 저도 못 들어가고 여팀장도 못 들어가요. 예, 여인 선생님도 못 들어가시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진행을 해주실 거라 네, 애들이 그냥 이제 오면 좀 당황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시험장 분위기하고는 또 맞을 수가 있어서 네,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신청하시는 경우하고 토요일 날 양쪽 다 안 신청하셔도 되고 한쪽만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토요일 날은 저희 팀이 들어갈 거예요. 네, 토요일 날은 4시부터 7시. 네, 그건 확정입니다. 토요일반 친구들은 1시부터 4시까지 에세이 듣고 4시부터 네. 7시까지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시험 전날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면 시험날이 편할 거예요, 형님. 네. 그리고 이제 부담이 없어요. 집에 가서 또 연습시키시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편안하게 이게 자도록 해주시면 이제 좋고, 혹시나 이제 그 늦게 일어나서 네,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하고 똑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작년에 교대도 2명이 못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1명이 네, 못 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요? 네. 네. 연습이 시간이 지금 오전 8시부터이고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아직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못 나와요. 네. 그거는 모든 영재원이 다 똑같습니다, 어머님. 학원은 포기하시죠. 네. 네. 학원은 포기하셔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내보내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어머님. 8시 오후 5시 연대는 5시까지 못 나갑니다, 어머님. 서울대도. 그럼 그 안에 뭐 들고 가도 돼요? 네, 책 들고 오라고 하고요. 어머니 간식을 조금 간단하게 챙겨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기기 이런 거 다, 네, 못 가지고 가게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 점퍼나 이런 것들도 벗게끔 하는 데도 있어서요. 네, 다 그렇게. 네, 예전에는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면접 체크하는 거를 이 단추나 이런 것들에 네, 도청기 붙여서 네, 다 가서 하니까 네, 그거 다 없애버려요. 다. 네. 복장도 중요할까요? 복장은 네, 가벼운 거. 이게 어머님 이렇게 티셔츠, 라운드 티셔츠에 그렇게 가볍게 해서 입혀 가면 되고요. 그 추리닝만 아니면 돼요. 학교 체육복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로고 박혀 있는 옷 안 됩니다. 네, 이름표 붙어 있는 옷 안 됩니다. 네, 신상 노출되어지는 경우는 내보내도 탈락시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특히 사립초등학교 다니시는 사대부초, 경복초, 경인초, 그다음에 그 교대부초, 네, 절대 복장 금지입니다. 네. 네, 또 다른 것도 네. 네. 저희 아이는 이제 영재원 그 어떤 준비 교육이라는 거 이거 말고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이게 된다 그래도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 어머님 지금 이제 컨디션적으로 얘기하면 3학년 중에 제일 빠른 애들의 수학 수준은 수1이에요. 네.
어머님? 네. 저도 놀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3학년 아이는 지금 이제 수트 곧 들어가요, 어머님.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건 다시 돌릴 생각을 당연히도 하셔서 중학교부터 다시 시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앞으로 그 이제 교육과정에서 수학이 지금 이제 행렬이나 공간 벡터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진로 방향 설정에서 수학 급하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꼼꼼하게 해서 나중에 뒤에 다시 메이크업을 안 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교육과정의 핵심은 초등교과 단원하고요, 중등교과 단원이 똑같아요. 단원명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도 지금 이제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 만약에 A라는 내용을 배우면 A의 기본은 초등학교 거, 그다음에 조금 심화는 중학교 거, 극심화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으로 내리면 초등학교 4학년에 수능까지의 내용이 다 끝나요. 네. 예전에 이게 어떤 일이냐면 2006년도, 2007년도에 네, 저희가 그 왜 외고반이 있었잖아요. 그 외고반 애들이 그 보통 점검을 할 때 민사고 가는 애들의 그 테스팅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 해에 보는 수능 시험지 있잖아요. 그 수능 시험지에서 어머님, 걔네들이 시험을 보면 하나 틀려야, 많이 틀려야. 네. 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검으로 이제 갈 거라서 네, 이제 사실은 난이도의 조절이 아니고요. 내 아이의 학습이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지 그 시간적인 부분의 여력을 이제 재야 되는 게 22년도 교육과정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 다그칠 필요 없고요. 그러면 뭐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언제 해야 될 건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거 혹시 파일 여기 있나요? 네?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거 찾으세요? 아침에 했던 거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제원 때문에 반성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돼요, 님. 수학이 지금 저희가 현재 그 22년도 전에 2015년도는 이게 문제 해결 추론이 들어가니까 영재원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2022년도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과정이 5개 항목 평가사항에서 3개 영역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지식을 이해한 다음에 과정에 대한 어떤 기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역량치에 대한 것들의 판단보다는 총괄적인 부분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고, 여기서 요걸 보시면 하나 넘겨볼게요. 행렬 다시 부활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간 벡터가 이제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진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다변화? 네, 그리고 이제 과학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표현을 해요. 못하면 끝까지 못하고, 네, 잘하면 단기간에 심화까지 가능한 게 22년도 교육과정 과학의 핵심입니다. 부모님들이 여기서 초등과학 같은 경우에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완료를 하고, 중학교 때는 그 부분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시작인데 이게 늦어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휘가 이제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학, 영어, 과학 어휘가 안 되면 힘든다는 거죠, 이제. 이게 나중에 어머님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수학에 왜 과학 어휘가 나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과학 어휘에 대한 부분에 약간 휘둘려서 아이가 수학하는 데에서 버거울 때가 있으면 생겨요. 이제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머님. 이제 초등과학은 빠르면 초2, 중등과학은 빠르면 초4.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되면 저희 학원에서 많이 하게 되는 애들은 물리원, 화원까지가 기본적으로 끝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학원에 약간 이제 차례차례, 근데 저희 학원에 어머님, 아시겠지만 이제 이제 매우 잘하는 극강에 있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영재원 때 우리 그런 애들을 만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신 초등학교 때 6학년까지를 잘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졸업을 하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버티는 힘이 있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신이나 나중에 특목고 가는 데는 지치지는 않아요. 예, 첫 번부터 융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단원에서 어머님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때 들어가는 것과 중학교 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과학과 사회 이 부분 있죠. 여기 과학과 사회가 어머님 성균관대 영재원 기출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이 단원. 네. 네.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이 인문사회 영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부분에 과학과 사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갈 수 있으면 좋고요. 이거 지금 책이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읽어보시려는데 힘드시면 그 과학 뒤집기의 그 과학과 사회라는 부분에 저희 채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래서 어머님 이번에 아예 시스템을 바꿨어요. 뭐냐면 과학 수업에다가 무조건 4주 차이는 듣든 안 듣든 간에 코딩을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코딩 수업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지금 다른 데서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거 안 들을 거야 하면 4주 차는 쉬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정보 선생님이 하시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한 거 원데이 특강을 갖다 할 생각이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12월 달부터 파이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다뤄서 내년 영재원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또 정보 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확실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중등 교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데이 특강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올해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히 애들 너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학원이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아까 면접 카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집에서 쓰시면 좋은데 38점 이상이면 합격점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스네일라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쓰면 여기는 이 부분에 체크가 돼요. 그래서 면접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어머님. 면접을 어머님들 저희가 아까 데이터 받은 거 이제 하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면접 테스트 성적을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거 이제 정리정돈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약간 보내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까지는 이게 저희가 첫 구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혼란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동개발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 이력 관리해드리고 수업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성적적 표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면접에 대한 문구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 정할 거예요, 어머님. 영역, 뭐 태도면 태도, 그다음에 여기 손가락 빨고 있는지, 손가락 만지고 있는지, 그거 다 여기다 적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 태도만 어머니 조금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애들의 약간 경향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실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체크. 그 대신 요것만 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석차.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면접에서는 그 부분의 당일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무 면접까지 등수 매기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상에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하고, 요거는 나중에 어머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그 하는 부분들이어서 어머님들이 좀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게끔 면접이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이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또 다시 토요일 해서 그날 바로바로 이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날 바로 이제 문자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 이제 다니시는 수강생 부모님들은 상관이 없으신데 만약에 수강 등록하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여기 회원 가입되어진 부모님들에 한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써보신 어머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거 받아보시니까 보기가 좀 편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동일한 내용이 되게 많아. 동일한 내용이란 건 어떤? 말씀드렸듯이 부분 점수 이런 게. 네. 이제 그거 될 때마다 동일한 시험이 점수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받아볼 때마다 뭐가 진짜인지 이렇게. 마지막에 간 게 진짜예요, 어머니. 네, 그게 그때 시스템 에러 나가지고. 네. 그리고 시험 날짜가 계속 같은 날이어가지고. 제 실수입니다, 어머니. 입력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일단은 이번에 개선이 됐으니까 그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것도 궁금하신 점. 네. 아버님들은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자, 어머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아서 질문들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